소규모 단지들은 불리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한 5점에서 7, 8점까지 차이 납니다.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해요. 이미 점수가 지금 상태에서 출발한 단지가 많아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동서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다 보면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하면은 단지별 네거티브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선도 지분은 정해져 있거든요. 물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물량의 점수 몇 점 차이도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선도 지분가 먼저 지정되니까 다음에 또 물량을 정하고 돼 있어요. 지금 이기 신도시는 지금 하는 물량의 절반 정도를 내년에 또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병원대 같은 경우는 3만 세대를 잡으면 3,000세대에서 9,000세대 되고 근데 그 물량을 이제 여러분이 확보 많이 할 수는 없고 그거를 전체 10% 이상, 10%에서 15% 이긴 거 아니에요? 그건 이기 신도시. 이기 신도시 대상으로 그렇게 한 10에서 15% 물량을 잡은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뭐 그 정도 되죠? 오늘 이제 뭐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단지 간의 경쟁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사실은 부산은 경기도나 이렇게 부산이 여기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 내년쯤 돼서 우리가 이제 경쟁이 진행이 되면 이제 어떤 점수표가 나온다 아닙니까? 표가 나오면은 최저점이라는 게 있으니까 선도지구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면 동일수가 맞아 별로 없으니까 그다음 거기서 최고 높은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그리고 내려간다는 이야기죠. 그 저기 보면은 그 저기 정비 예정 구역에 특별 정비 예정 구역이 예측 안에 보면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우리는 동의율이 있어요. 50%. 최저 그러니까 준주구하고 이종하고 섞여 있단 말입니다. 섞여 있어서 현재 저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 이종은 이종끼리 하고 준주구는 사실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저기 보시면 이제 함께 엮어놨거든요. 그럼 만약에 예정구역이 특별정비 예정구역이 준주구하고 그거로 같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우리가 같이 못하겠다 라고 한다 하면 예정구역 선정이 안 됩니까? 안 되겠네요. 일단은 예정구역을 잡아버리고 그 예정구역을 안에서 하는 게 원칙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예정구역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고 통합재건축을 노기에 또 이제 취지가 사라집니다. 지금 그러면 다른 저기 분당이나 저런 사례에서 준주구하고 이종하고 이렇게 합쳐서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건 다 아직 없어요. 그런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할 수가 없는 게 상가가 있겠죠. 상가가기 때문에. 또 지금 저기 보시면 근데 얘는 이제 제가 임의로 그냥 본 거예요. 임의로. 제가 임의로. 아파트를 비교하면 그거 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원래는 이게 맨 처음에 나올 때 이제 학교도 어느 정도 다시 하고 또 도로도 다시 계획이 잡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학교를 놔두고 하다 보면은 사실 그 학교 자체도 그냥 하는 말이지만 사실 학교에 학생들이 안 가잖아요. 다들 이주를 함으로써. 근데 또 학교는 노후화되어 버리고 그리고 학교까지는 같이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런 말을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설계가 그렇게 나올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원래는요. 얘가 학교예요. 네. 원래 얘가 이 학교가 이쪽에 포함될 수 있고 이쪽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당은 포함시켜서 나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이 학교는 사업화 입장에서는 안 건드립니다. 왜냐? 엄청나게 사업 지연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이쪽에 넣을지 이쪽에 넣을지 이걸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빼버려요. 제가 빼버렸어요. 이제 법에서 뺀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설명하기 수월하기 위해서 이걸로 인위적으로 빼신 거죠. 그 공공기여 부분에서 이제 일단은 그 동정률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다음에 현금 공공주택 기반시설 여러 가지로 제공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저 법이 처음 나왔을 때 상당히 좀 헷갈렸던 게
공공기업 부분을 예컨대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을 해라라고 하니까 분담은 좀 그런 공공임대하면 가점 높여요. 예, 근데 공공임대주택의 그 표준 건축비가 너무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가지고는 특별 그 기여를 받을 가치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면 질문은 이제 저런 거죠. 가장 흔히 하는 게 이제 가장 쉽게 하는 게 공원이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그 밑에 주차장 넣어줄게. 그거 인정해달라. 왜 주차장은 또 현금으로 뭐 환산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에 그럼 필요한 것들은 복지시설, 아파트도 넣고 지하철도 좋은 거, 공공시설, 공공도서관, 공공어디식 우리 넣어줄게. 이거 인정해달라. 그러면은 그거는 여러분이 요청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청하는 거하고 지자체에서 원하는 게 매치가 될 것 같아요.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그게 뭐가 될지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 이제 그 우리 대사장님 얘기하기에 이제 우리 영대구에서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론을 듣기 위해서 그 시민 추진위원회를 지금 구성했거든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결국은 여러 가지 안이 오겠지만은 제가 옛날 리모델링을 해보니까 주민 동의를 받으려면 그야말로 사업성이 안 오면 주민 동의를 못 받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주민들이 우리가 그때 대동에 뭐 49평이 뭐한 3억 뭐 정도 되고 이제 600만 헬때는 3억 5천 되고 저럴 때 2억 5천 되는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대동이 5개 행정에서 2억 한 8천 뭐 이렇게 우리가 잡았는데 그래가지고 동의를 받아보니까 한 50%를 못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우리가 사업 그 분담금 내라니까 내가 사업을 어디서 만드는 거냐 전부 다 그 분담금에서 다 걸리더라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특히 노인들은 더 이해를 못해요.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안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민 주민단을 아마 이달이나 다음 달 초에 아마 시민 주민위원회를 갖다가 해운대 구청에서 소집을 하는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사업청을 주민 동의를 받겠거든. 그래서 사업청을 제안을 하면 주민 동의를 쉽게 받을 수 있는데 한 번 더 좀 요약을 해주시고. 저 아까 용적률 체계 잠깐. 이걸 할게요.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기준적률을 최다 높여주죠. 그러니까 이 기준적률이 어디는 350이고 어디는 300이고 지금 상당한 지금 300% 이하가 나오고 있어요. 그냥 사업성이 좋으니까 경우는 그만큼 많이 안 해도 일반 분양은 많이 안 줘도 된다. 조금 더 비싸게 팔아보니까. 이 이야기는 다시 확정은 안 됐고, 그리고 기준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정비의 용률은 여러분이 하고 안 하고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뭐 해서 도움 안 된다. 그럼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높여놓고 보세요. 하고 안 하고 여러분의 책임인데 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높여놔야 되는 거고 얘도 싫으면 안 해도 되니까요. 최대한 높여놓고 그 다음 두 번째 공공기업 무조건 낮추세요. 법에서 허용하는 최소로 낮추세요. 그러면 그게 뭐 사업성입니다. 그게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다음에 아까도 건축비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는 건축비가 있는데 그 우리가 할 때 재작년에 해보니까 건축비가 평균적으로 550에서 600 이랬는데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 이야기들은 700에서 800 정도 진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2, 3년, 20년은 900이나 1000 정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900이나 1000 정도 할 때에 우리가 분양 가격을
아까 이야기한 4천만 원으로 만 해도 사업성이 있는데 과연 해운대가 우리 회장님 말씀이랑 4천만 원으로 과연 그게 주민들이 그걸 이해할 것인지 또 그게 과연 가능한지 이게 저는 저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설명했지만 이제 지금 이기 신도시는 선도지구가 먼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방금 이제 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슈가 됩니다. 뭐 기준도 없어요. 용도들도 몰라요. 거기서 동의서는 받으래요. 그러면 가정에서 이제 분담금 산출합니다. 한 3원 나올 것 같습니다. 2원 나올 것 같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냥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추정이죠. 그럼 이거는 그냥 이렇게 추정해도 이렇게 가정에서 막 선정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한 3억 분다라면 그 3억이 믿고 그냥 점수 내십니다. 그럼 나중에 뭐 3억이나 근거도 없어요. 근데 그나마 지금 현재 뭐 유리한 거는 기본계획이 나온다는 거는 용적률 체계라든가 이게 잡힌다는 소리입니다. 잡힌 다음에 선도적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그때는 용적률 체계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값은 사업비 얼마냐, 분양가 얼마냐만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시뮬레이션도 가능한 거고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뭐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때는 충분히 뭐 좀 낫지 않을까요? 주민들 이해시키는 데는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요? 훨씬 낫죠. 한개 더 질문인데 아파트 단지마다 뭐 역적으로 가까운 단지, 상가적으로 가까운 단지들이 있고 좀 먼 단지들과 통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추진위원장이 2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통합됐을 때 분양을 받을 때는 자, 저렇게 이제 분당에서 가장 크게 이슈되는 게 있습니다. 섞어요, 다. 원칙은 섞는 건데요. 이게 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통합대가 축이잖아요. 소위 이제 분당에서 그게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제자리 재건축이라고요. 여기 공원이 있고 한창이 있어요. 나는 이 집을 비싸게 사고 갔어요. 남들보다 1억도 주고 이 비율 때문에 나 1억 더 비싸게 샀는데 왜 역단지에 내가 왜 분양을 받아야 돼? 나 이 단지에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줘. 제자리 재건축이라는 권리를 줘라고 합니다. 할 수는 있어요. 정관으로 만들어서 하면 돼요. 근데 정관이라는 게 주민들이 조합 설립하는 동의자가 다 인정을 해야 그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까? 타단지가 인정하겠냐는 거죠. 인정 안 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말이 가능을 합니다. 라고밖에 더 이상 드릴 말이 없어요. 분리해지겠네요. 만약에 그 옆에 우리의 지금 확률이 크죠. 받으면 대신에 종전 재산 권리까지는 높죠. 타단지. 좀 전에 비싸게 들어갔으니 지금 더 비싼 시세가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럼 타단지보다 내가 권리가 높다는 건 내가 먼저 분양 신청할 권리가 주어질 확률은 높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남편도 약간 더 불리하네. 지금 말씀하신 데서 예를 들어서 2개 단지가 통합으로 합하는데 추진위원회 2개가 하나로 합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아니고 처음부터 추진위원회가 하나로 만들어진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위원장은 출발할 때는 이제 준비위원장, 준비위원장. 각 단체분하고 위원장은 한 분, 법적인 위원장은 한 분이 다 설계되어야 된다. 적게는 한 분이. 그리고 저기 지금 그 기준 용적률에서요. 저 평촌이 현재 용적률이 230입니까? 230 됩니다. 230이어서 330으로 되는 거. 그다음에 중동이 250에서 350으로 되는 거면 저희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는 한 평균 현재 용적률은 253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거의 350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중동은 평균이 네? 210%. 어디가요? 216%. 어디가요? 중동. 지금 그리고 우리가 제가 말씀드릴 250% 수가 있게 지금 부산 그 250. 준비 이거 용역하고 있는 업체랑 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네들도 스터디하고 있거든요. 1기 신도시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동을 좀 타겟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 용적률 체계가 자동에는 한 250%대고 저기는 220%대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중동이 평촌이 한 200%대고 그런 차이가 그러면 있어서 저희들은 380까지도 요구를 할 수 있겠네요. 380, 해야 하는 상황이고 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걸 우리가 글을 380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저기하고 비슷해요. 왜냐면 평촌이 200%에서 지금 130% 올라갔고 네. 우리는 200대 210, 중동이 우리는 210, 100% 380% 이상이 돼야 돼.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대동이
그 248인가 그래요, 영준이 200, 한 50은 조금 못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한 350 정도로 348을 100점을 올려가지고 350 정도로 영준이 올리니까 이제 이 세대 증가액이 이거하고 조금 이제 지금처럼 다시 설계를 모르겠는데 그 당시 세대 수로 이제 계산했을 때 150세대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다시 세대 수를 재건축은 다시 이제 평행부터 새로 원점을 하니까 다른데 이제 완전히 이제 사업성 자체가 다시 우리가 평가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150세대가 나오는데 우리가 주민 동의를 받으려면 그 당시 380 정도는 하면 한 200세대가 넘어가더라. 한 210세대 돼요. 그럼 380 용적률이 놓으면 분담금이 한 몇천만 원 까지더라고. 그러면 쉽게 동의를 받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설계라든지 해운대 구청이라든지 알아보니까 그 이상은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손을 못 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구체적인 주민 참여위원회에 가가지고 해운대 부산시의 기본 계획에 어떤 안이 논제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모델하고 재무장도 다르고 기준 용적률을 무조건 높이는 게 좋다. 그렇죠. 네, 우리는 최소 한 380. 그게 제가 걱정이 뭐냐면 기준 용적률 하면은 사업성이 떨어지고 특별 정비로 하면은 사업성은 좋아지는데 공공기회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 용적률로 아니 특별 정비보다 기준 용적률을 많이 높이는 게 사업. 그러니까 특별 정비보다는 기준 용적률을 최대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게 국토부 기준하고 배치 안 되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게 아마 사업성에 그런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라 특별 용적률도 그렇죠. 하고 싶은데 하면 돼요. 350%. 그 가장 문제가 우리 동의를 받아보니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업성이 안 보면 절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주민 동의를 하면 시기는 내년 8월 이후로 해야 돼요. 지자체에서 양식 그 정해 양식이 나와야 되고 그 바탕 돼가지고 이제 사업 분담금이라든가 금액이 대략적인 금액이 나와야지 동의를 이제 그때부터 하는 거죠. 청년은 기본비에 고시가 아니라 쏟아지고 하게 돼가지고 이제 기준 양식 다 나올 거면 그리고 동시에 이제 각 단지별로 스타트해서 경쟁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부산시에서 선거지구에서 뭐 많이 풀어주면 좋은데 물량 제한을 들어가 버리면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실 테니까 물량 제한을 최대한 하는 방법이 최근 경우는 사전에 그 연락처는 알고 있으면 이게 지금 저희가 종합재건축 해가지고 여러 단지 같이 신청을 하는 게 점수가 높은데 사실 제일 높은 건 동률이지 않습니까? 단지를 묶을수록 동률을 받기가 더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보통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전부는 제가 알 수 못하고요. 단지끼리 많이 싸우세요. 준비위원회부터 싸우십니다. 그래서 준비위원장이 단지별로 일단은 소통이 안 되잖아요. 옆단지다 보니까 대화 통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각 단지별로 준비위원장이 나오는데 하다 보면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단지 안에 소통이라든가 그런 게 안 되는 경우다 보면 이제 그만두시면 되죠. 안 할래.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새로운 분이 위원장 나오는 게 우여곡절이 많이 생깁니다. 단독으로 특별 이 특별부 말고 단독으로 도전법으로 나가는 단지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겠다는 단지들이 있는데 일단은 선도직에서 다 배제된 겁니다. 추후에는 일단은 할 수도 있다고는 이야기는 하는데 예정 구역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예정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도 자기가 도전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정법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예정 구역이라고 그건 하나의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법으로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 규제 안 받고 나 이거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그냥 하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할 수가 없죠. 아닌데 특별법 하고 일단 선을 그어서 고정법으로 하면 30년 안전진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지금은 뭐 도전법에 노계 특별법에 도전법을 뛰어넘는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도전법은 매일 뭐 참고는 되겠지만 옆에 단자하고 안 맞으면 그렇지. 단지가 못 이제 이게 문제가 아까 그 후에 박스에 뛰어가면 이게 돼. 지금 3번에서 예정구역으로 나온 공무 당시 예정구역 아닙니다. 여기가 국정법에 의한 일반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공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게 자기들이 도전법을 적용하면 뭘 안 하겠다 하는 것도 안 하고 의미 동의 안 하는 공무를 할 수조차 없는 아까 그런 나 상황입니다. 한 때하고 단집에 우리 해운대 단집에 해운대 그러니까 주민들이 안 하겠다는. 해운대 얘기 보면 기존에 뭐 조합이 만들어져 이게 있죠. 이게 장산역 옆에 있잖아요. 여기 보면 장산역에서 여기 17번하고 14번 있잖아요. 이런 데가 14번, 17번 이런 데 보면은 14번 여기 막 이제 대구 1차나 그 백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와 우리 같이 묵거냐. 내가 그 백산 아는 사람에서 물어보니까 그 앞으로 그 뒤에 있는 아파트하고 한라하고 몇 개 묵어야 되는데 이러니까 두산하고 두산 있잖아. 그러면 아 우리가 위치가 좋은데 왜 우리 두산하고 뭐 행패는 있는 그쪽 이따리 있는 아파트가 묵느냐고. 아 그럼 먹고서 우리가 내가 못 하겠다고 나 그런 사람 내가 봤어요. 그거는 아직 이게 통합이라는 개념이 아직 없어서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도 만약에 이게 단독으로 우리가 하겠다 이러면은 인센티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마 그런 단지는 이제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생길지언정 나중에는 없을 것 같아요. 뒤에 단지하고 맞다면 문단하고 뒤에 단지 하모 아파트 사람들 둘만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러는데 모든 거는 주민들이나 추진위원회에서 노력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헤쳐나가야 되는지 어떤 이걸 갖다가 전부 다 똑같은 입장들이야. 전부 다 똑같은 입장이고. 그러면 우리 단독으로 할 것 같으면 선도지구에서 배제되는 거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같이 묶어가면 선도지구에서 선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어려운 거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헤쳐나가야 될 그 부분이 그런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법 배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케이스거든요. 바닷가 쪽에 있는 사람이 뒷동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합치지 못하겠다. 왜 같이 추첨해가지고 하면 바닷가에 있는 사람하고 추첨하고 우리가 웃은 건 달라. 저는 못하겠다. 그래가 해. 그 위원님 그런 거는 우리가 다 그냥 예상하고 있던 부분이고 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그 아파트 단지 진짜 하나 내에서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면은 바다가 보이는데 똑같은 평수에 뒤에 있는 단지는 우리보다 가격이 조금 싸거든. 그리고 같이 합칠 때는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뭐 충분히 예견된 부분이고 앞으로 추진하면서도 여러 가지 부딪힐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워드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하는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준비를 너무 잘해오시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너무 많이 이렇게 물론 우리 아파트 글자를 잘못 적으신 그건 그거 빼고는 그거는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마 진짜 가려웠던 부분을 많이 궁금해왔던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으세요. 또 특히 각 평촌에서 서울 경기도 쪽에 지금 진행 사항이라든지 어떻게 그 평점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세히 말씀 잘 해주셨는데 아까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8시 지금 30분입니다. 그래서 질문도 하실 거고 또 별다른 질문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또 설명을 또 질문도 하셨고 그래서 이 정도에서 그냥 질문을 오늘 그 하버드의 설명은 우리가 마치는 걸 하고 그 다음째 우리 위원님들하고 잠시만 우리가 한 10분 정도만 우리가 아까 그 위원 이제 부산시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소위원회 위원 문제를 한번